안녕하세요. 앱인벤터 제대로 배우기. 이번 시간에는 방향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방향 센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당벌레 앱 제작 및 실행,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물 피하기 앱 제작 및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방향 센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방향 센서가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냐면 센서에 보시면 여기 방향 센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향 센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 롤 피치 그리고 방위각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말하면 X, Y, Z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방향 센서 이용해서 또 다른 앱도 만들어 볼 텐데, 일단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앱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들 거냐면 저희 무당벌레 앱을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당벌레가 시작을 누르면 무당벌레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 빨간색 공을 먹게끔 하는 앱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무당벌레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이미지는 다르게 바꿔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먹은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공은 벽에 맞아 튕겨서 움직이고 계속 튕기면서 움직이는 거 만들어 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앱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또 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렇게 무당벌레 이미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런 이미지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하나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무당벌레 앱 만들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해볼 건데, 저는 이제 다 가져왔다고 생각하시고 할 거예요. 만약에 무당벌레가 좀 징그럽다고 하시면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들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지 들고 오셨다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를 띄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그리기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캔버스를 하나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높이는 자동으로 하시고 너비는 부모 옷에 맞춰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 이쪽에 저희 이미지 스프라이트 하나랑, 그리고 공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배치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이미지를 전 이미 넣어놓은 무당벌레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만약에 이거 이미지가 너무 크시다면 여기 있는 너비랑 높이를 조절해서 만드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저는 일단 이미지에 딱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너비 높이 조정해서 적당한 크기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됐다면 여기 공에 들어가서 공에 이제 페인트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검은색이 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좀 잘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좀 잘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 버튼, 그리고 점수 또는 남은 시간이 어떻게 뛰는지 만들어 줄 건데, 그거는 저희 수평 배치를 넣어 주시고, 수평 배치의 너비를 부모에서 맞춘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버튼 하나, 그리고 레이블 두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떻게? 레이블 하나, 레이블 둘. 근데 보시면 너무 위로 올라가 있고 좀 그러니까 수평 배치에 수평 정렬을 가운데, 또는 수직 정렬도 가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가운데로 올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버튼의 이름을 뭐 할 거냐면 시작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블의 이름은 어떤 거? 점수. 그리고 두 번째 레이블의 이름은 남은 시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당벌레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센서에 들어가시면 어떤 거? 여기 방향 센서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계를 두 개 넣어 줄 겁니다. 왜 두 개 넣냐? 보시면 하나는 무당벌레 움직일 거, 하나는 이제 무당벌레나 뭐 이렇게 움직일 거, 하나는 시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 원에
타이머 간격을 몇으로 100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 2에는 그냥 1000으로 놔두면 됩니다. 1초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 안 됐는데 그냥 다짜고짜 넘어가시면 아마 잘 안 될 거고요. 멈춰 놓으시고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좀 많이 작네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변수를 2개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하나는 점수고요,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게임 처음 시작하면 다 0으로 초기화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간도 0, 점수도 0 해줄 건데, 시간은 우리 1초부터 올라가는 거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간이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30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30초 너무 작다 하시면 60초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30초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크린 초기화 됐을 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함수가 좀 많이 필요한데,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함수냐면 점수 업데이트라는 함수 하나, 그리고 시간 업데이트라는 함수, 일단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2개 만드는 겁니다.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점수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우리 아까 점수 레이블 1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레이블 1에 어떤 거? 여기는 텍스트를 합칠 겁니다. 뭐 합칠 거냐면, 어떻게 합칠 거냐면, 여기 있는 점수는 도대체 몇 점이냐? 라는 이렇게 점수라는 그 텍스트랑,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점수 있잖아요. 변수. 점수를 합칠 겁니다. 이렇게 점수. 그리고 만약에 시간 업데이트 똑같겠죠? 복사하셔서 여기 레이블 2에다가, 레이블 2는 남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기 점수 대신에 남은 시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역변 점수 대신에 여기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 스크린 1 한번 해볼 건데, 스크린 1에 초기화 됐을 때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에 캔버스의 높이를 한번 이렇게 제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캔버스의 높이를 몇으로 정할 거냐? 우리 계속 해봤던 건데, 뭐냐면 곱하기 해서 스크린 1의 높이에서 몇만큼, 뭐 0.85 정도 하면 잘 맞을 겁니다. 이거는 수강생 여러분들과 다르니까 숫자는 비율을 좀 다르게 만들어도 괜찮고요. 높이에서 0.85 정도 하면 적당한 크기를 잘 차지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시계 1, 시계 2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계 1, 시계 2의 활성화를 안 해줘야 됩니다. 게임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계 1의 타이머 활성화 여부를 뭘로? 거짓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이 복사해서 시계 2의 타이머 활성화 여부도 거짓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랑 시간이 다 0으로 초기화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함수를 시간 업데이트, 점수 업데이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스크린 1 초기화 됐을 때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냐? 당연히 여기 보시면 시작이란 버튼을 눌렀으면 게임이 시작이 돼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또 어떤 함수 만들 거냐? 2개를 만들 건데요. 하나는 게임 시작이라는 함수, 그리고 하나는 게임 정지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시작이라는 좀 함수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게임 시작하면 당연히 위에 했던 것처럼 타이머가 활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계 1에 타이머 활성화 여부를 논리의 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걸 또 복사해서 시계 2에 타이머 활성화 여부를 또 참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이제 팅팅팅 튕겨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공의 속도를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공의 속도를 뭐 적당히 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좀 다르게 바꿔봐도 되는데 일단 저는 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1, 02, 03 이거 전부 다 7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는 더 빠르게 하고 싶어, 하나 느리게 하고 싶어 하시면 숫자를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01에 여기 있는 방향을 어떻게 줄 거냐면 랜덤으로 정해줘야 되니까 수학에 들어가서 임의의 정수를 넣어줄 거고요. 1부터 100까지 해줄 게 아니라 1부터 360으로 해서 어디로 튕길 거냐, 방향을 어디로 할 거냐 정해줄 겁니다. 그래서 01, 02, 03 전부 다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만약에 랜덤이니까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게임을 이렇게 시작 누르면 이 버튼이 정지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멈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버튼 1에 텍스트 값을 뭘로 여기 있는 정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 전역 변수, 여기는 점수랑 여기는 시간 값을 우리 처음 했던 거 0이랑 30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0, 점수는 0, 시간은 3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뭐 30초, 뭐 60초, 뭐 1분, 2분, 3분, 뭐 60, 뭐 90 이런 식으로 바꿔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우리 아까 만들었던 함수 어떤 거? 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점수 업데이트 만들어 주시면 저희 게임 시작은 끝이 나고요. 자, 그럼 이제 게임 정지는 해봐야겠죠. 게임 정지 정말 간단한데 뭐냐면 이거의 거의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여기 처음 보면 시계 활성화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시계 활성화를 꺼야겠죠. 내려와서 시계 1의 타이머 활성화 여부를 논리에 들어가서 거짓 만들어 주시고 시계 2번도 거짓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이 멈추려면 속도가 몇이 돼야 될까요? 네,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공에 여기는 속도 값을 여기는 0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복사해서 02, 03을 전부 다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멈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움직이는 그것도 멈춰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멈출 거냐면 여기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1에 속도를 똑같이 위에 있는 것처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내가 정지가 됐으면 다시 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작이라는 텍스트가 떠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버튼 1의 텍스트 값을 뭘로 해? 시작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그런 함수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것만 이제 만들면 끝인데 뭐냐면 버튼 클릭했을 때
시작 또는 정지로 바뀌어야 되고, 게임이 시작하거나 또는 이제 또 이제 멈추거나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셔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 어떻게 제어에 들어가서 만약 뭐뭐라면 실행 아니라면 만든 다음에 논리에 가서 같다, 뭐랑 같을 때 텍스트 버튼 1에 텍스트가 버튼 1의 텍스트가 시작이라면 어떻게 줘야 될까요? 당연히 게임을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게임 시작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아니라면 게임 정지를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 게임 시작해서 게임 시작을 하면 여기서 텍스트 값이 바뀌니까요. 정지로 바뀌니까요. 또는 정지로 바뀌었을 때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시작이 아니니까 정지가 하게 될 거고, 정지에 들어오면 다시 텍스트 값이 시작으로 바뀌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됐죠? 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세부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시계 1이 동작할 때 또는 시계 2가 동작할 때 만들어야 되는데, 시계 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머가 100입니다. 그냥 0.1초인 거죠. 그럼 0.1초로 뭐 할 거냐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이게 이미지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방향값을 뭘로? 내가 방향 센서에 있는 각도로 이용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로 움직이면 위로 움직이고 왼쪽이면 왼쪽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여기 있는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이것도 방향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방향 센서에 크기가 있는데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얼마나 이렇게 그쪽으로 꺾여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이 값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 값을 좀 늘려서 어떻게 곱하기를 해가지고 몇 정도 곱하기 해주면 되냐면, 저희 10 정도, 10배 정도 늘려주면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10배 늘려서 속도랑 방향을 제어하는 거다 라는 거 해보시고, 시계2는 그 뭐하냐? 얘는 시간을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계2가 동작을 하게 된다면 여기 변수에 들어가서 어떤 거 시간을 뺄 겁니다. 왜냐면 우리 30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시간에서 1씩 뺄 건데, 당연히 1초마다 한 번씩 도니까 1초마다 한 번씩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이머 시간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뺐으면 당연히 여기 시간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런데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이제 계속 빼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0보다 같거나 작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게임을 정지해야 됩니다. 게임 정지라는 함수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공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공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공이 막 이리저리 튕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공원이 어디에? 모서리에 닿았을 때, 당연히 이게 복사해서 공원이 아니라 공2도 복사해서 공3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제 공원이 밑으로 내리다 보면 여기에 호출, 어떤 거? 공원의 튕기기, 모서리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가져오시고 이걸 적혀있는 부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원 튕기기, 뭘 튕기냐면 여기 있는 모서리에 갖다 대면 모서리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이 모서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건 어떻게? 다 똑같겠죠. 그래서 복사하고 넣어주고, 여기도 복사하고 넣어주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만들면 끝이냐? 아니겠죠. 당연히 01이 아니라 02, 03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뭐냐면 이 모서리 닿았을 때뿐만 아니라 충돌했을 때, 어디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충돌했을 때만 만들어주면 이제 끝입니다. 이것도 복사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떻게? 01이 충돌했을 때 만들어주고요. 제어에 들어가서 만약 뭐뭐라면 실행 눌러주시고, 논리에 들어가서 같다 라는 거 만들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다른 게, 이 다른 거에 충돌했을 때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맨 밑에 내리다 보면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거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넣어주시고, 이 다른 거에 충돌했을 때가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면 뭘 실행해라? 뭐냐면 01에 여기에 위로 올리다 보면 그 보라색으로 돼 있는 어디 좌표로 이동해라 라는 게 있을 겁니다. 좌표로 이동 XY 이걸 넣어주시고요. 당연히 랜덤으로 다시 어디로 가야겠죠.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랜덤으로 수학에 들어가서 임의의 정수를 넣어줄 겁니다. 근데 임의의 정수인데, 얘도 임의의 정수지만 뒤에 있는 100을 뺄 겁니다. 왜냐면 이미 1부터 100까지 하면 어디서 나올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캔버스에, 얘는 어차피 캔버스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니까 여기 캔버스에 당연히 여기 X는 왼쪽 오른쪽이죠. 그럼 너비잖아요. 그래서 너비만큼까지 정수 랜덤으로 뽑아내고, Y는 위아래니까 어떻게? 캔버스의 높이를 만큼 어디로 뽑아내서 랜덤으로 이동해라 라는 거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딪혔으면 어떻게? 점수를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 점수를, 지정하기 점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수학에 들어가서 더하기 해줄 겁니다. 어떻게 더하기 해줄 거냐면, 원래 있던 점수에서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함수 점수 업데이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01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걸 복사하면 됩니다.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02가 충돌했을 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것도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복사해서 2가 아니라 03이 다른 거 충돌했을 때 만들어 줘라 라는 거 해주면 이제 끝입니다. 여기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점수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고, 얘도 다른 거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붙였을 때 높이에서 랜덤으로 움직여야 되고, 점수 업데이트하고, 이게 다 똑같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완성이 제대로 됐다면 밑에 있는 것도 점수가 잘 올라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함수도 그렇고 뭐 어디 닿았을 때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점수가 0점 그리고 30점으로 초기화하고, 그리고 스크린 높이에 0.85배 만큼 해서 이제 정한 겁니다. 당연히 게임 시작을 안 해야 되니까 타이머 1, 타이머 2는 거짓으로 바꿔주고요. 게임 시작이라든지 정지라든지 보시면 타이머 1, 타이머 2, 그러니까 시계 1, 시계 2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도 움직일 거고 공도 움직일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공의 속도가 만약에 느리다면 속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도 1에서부터 360 만들어서 랜덤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정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리고 버튼 1의 값은 시작을 했으니까 정지를 바꿔주고, 그리고 정지를 했을 때는 시작을 바꿔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0으로 해준 이유가 뭐냐면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0이면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시작이라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시작이 아니라면 정지하고, 왜냐면 시작 정지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시계 1은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 센서의 각도라던가 크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속도 정리하고, 그리고 시계 2는 시계,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씩 카운트하는 거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이거 어떻게 동작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아까 만들었던 앱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QR코드 누르고 이런 식으로 확인한 다음에 보시면 업로드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아까 0.85배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넓어졌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세팅했던 시간 30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실행해 볼 텐데, 시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밑으로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이는 거 보일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죠. 이렇게. 그러다가 만약에 30초 내에 하나라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튕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 먹으면 점수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먹으면 또 랜덤으로 사라지고, 또 먹으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7초, 6초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데, 네, 하나 더 먹으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전 7점을 얻었네요. 30초 동안 전 7점을 얻었는데,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지금 많이 느리다고 생각되시면 아까 만들어 봤던 속도, 공의 속도를 높이시거나, 또는 이제 또 이 무당벌레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 생각하시면, 아까 저희 10배 했잖아요. 아까 10배 했던 부분에 뭐 크기를 조금 더, 뭐 20배를 한다던가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만약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좀 재밌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뭐 특정 뭐 점수 올라왔을 때 뭐 다른 스프라이트가 보이게 한다든지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재밌게 만드는 건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발전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시 PPT로 넘어가서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12-1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희 다시 12-2 강의에서 다음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12-2 강의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이제 장애물 피하기 앱인데, 일단 저는 말이랑 그리고 공 준비했습니다. 근데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말이랑 공이 싫다면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이랑 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앱이냐면, 아까는 이렇게 그 무당벌레 앱을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랜덤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계속 흐르는데, 이렇게 움직였다 다시 오고 다시 움직이고 계속 다시 움직이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서 이 공을 피하는 앱인 겁니다. 그래서 HP가 정해져 있고, 그 HP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했을 때 한 번 맞으면 진동 울리면서 깎이고 하는 앱 만들어 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희는 장애물 피하기 앱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오늘 지금 만들 앱은 아까 했던 앱이랑 좀 다르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앱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 스크롤 가능 배치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제가 잘못 넣었네요. 수평 배치 넣으시고 너비를 분모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을 총 2개 넣을 건데요. 레이블 하나, 레이블 2개 넣고요. 2번 레이블을 너비를 분모해서 맞추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1, 텍스트 2도 전부 다 이제 바꿔줄 건데, 여기 텍스트 1은 뭐 해줄 거냐면 HP 만들어 주겠습니다. HP. 그 다음에
HP의 글꼴을 좀 크게 한 25로 바꿔볼까요? 25 너무 크네요. 20 정도 바꿔주시고 여기 배경색을 좀 다르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이런 빈 내용을 바꿔주시고, 이 보니까 너무 위에 있으니까 수평 배치에 수직 정렬을 가운데 맞춰주시면 아마 이렇게 가운데 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얘도 배경색을 좀 다르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아마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해볼 게 뭐냐면, 여기 사진을 좀 들고 와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장애물, 공 장애물 같은 거 하나, 그리고 배경 이미지 하나, 그리고 내가 움직일, 조작할 이미지 하나, 이렇게 3개 들고 오시고, 나머지들은 음원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할 때도 약간 배경음이 깔리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경음 이런 식으로 하는 배경음 하나 가져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은 또는 사진은 원하시는 거 들고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 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 하셨다면 저랑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한번 바꾸고 있으면 레이블 2번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HP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리기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캔버스를 하나 넣으시고요. 캔버스의 너비는 분모에서 맞추고, 높이는 뭐 대략적으로 몇으로 하면 될까요? 한 뭐 60% 정도 하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바꿔보시고, 전 그냥 분모에서 맞춰보겠습니다. 크게 하면 좋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버튼 하나 넣으시고, 버튼의 너비를 분모에서 맞춘 다음에 버튼 텍스트를 뭐 할 거냐면 다시 시작하기 라는 버튼 만들 겁니다. 이것도 뭐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배경색을 좀 뭐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바꿔서 좀 한다던가, 뭐 이 글자 색상을 뭐 좀 다르게 뭐 파란색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고 굵게 한다던가 하면 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잘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넣을 거냐면, 캔버스에 뭐 넣을 거냐면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2개 넣을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어떤 거? 장애물 같은 거 하나 넣으시고, 장애물이 너무 크네요. 맞죠? 지금 보면 너무 크죠? 얘를 너비랑 높이를 바꿔보겠습니다. 한 100픽셀 정도 해볼까요? 너비도 100픽셀. 이러면 이 정도로 잘 작아졌고,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되시면 너비를 한 80 정도로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높이도 한번 딱 맞추면 좋으니까 80픽셀 정도로 맞춰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 사진은 말 이미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너무 크니까 얘도 너비나 이런 것도 다 한 50 정도로 바꿔서 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잘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이걸로 다 조절하시고요. 여기 캔버스의 배경 이미지는 꽃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바꾸도 되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제 생각하시고 이미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버스 말고 이미지 스프라이트 얘는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거? 말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은 다시 시작하기 버튼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 이제 아까 위아래 움직이게 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센서에 있는 방향 센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시계도 하나 들어갈 겁니다. 시계는 여긴 타이머 간격을 1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시계는 10으로 바꿔주시고 타이머 간격을 무조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미디어에 들어가서 소리나 그리고 플레이어 두 개 넣어주시고요. 소리에는 뭐 넣을 거냐면 저희 이제 아까 삐 소리 있죠? 이렇게 이 소리 붙였을 때 이 소리 넣을 거고요. 플레이어에는 어떤 거? 네, 이 배경 BGM 소리 있죠? 이런 식으로 나는 배경음을 넣을 겁니다. 소스에 넣어 주시고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블럭에 들어가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데 되게 쉽지만 아까처럼 되게 조금 이렇게 해야 될 게 좀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셔서 전역 변수 이름이나 이런 거 바꿔줄 건데 뭐냐면 현재 충돌 관련된 내용, 우리는 계속 뭐 0으로 초기화한다든지 빈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HP 만든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면 HP가 몇이냐라는 건데 저희는 한 10으로 해주겠습니다. 뭐 이거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바꿔보셔도 되고요. 저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충돌 안 했으니까 거짓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충돌 안 했다 알아보는 거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서 값을 2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함수를 2개 만들 겁니다. 함수 하나, 함수 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게임 시작이라든지 게임 종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이란 함수 하나, 그리고 게임 오버라는 함수 하나, 이렇게 2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게임 시작하면 당연히 배경음이 깔려야 되니까 플레이어를 시작하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음이 들리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공이랑 여기 있는 공에 여기 있는 활성화 여부값, 활성화 값, 그리고 말의 활성화 값. 뭘로 해주냐면 당연히 게임 시작하면 참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해서 움직여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의 위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디 좌표로 이동해라 라는 거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거죠. 내가 제어할 거의 위치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는 정중앙에 오게끔 만들어 줄 거니까 어떻게 줄 거냐면 수학에 들어가셔서 빼기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 수학에 있는 반올림을 여기 하나, 그리고 반올림을 여기 둘 넣어주시고 이 뒤에다 뭐 넣을 거냐면 수학에 있는 나누기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나누기 둘 넣어줄 겁니다. 그럼 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어떡하나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캔버스의 XY 너비죠. 그래서 여기 캔버스의 너비를 캔버스 너비에 나누기 2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빼기 어떤 거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내가 움직이는 말의 너비에 여기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줄 거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여기서 복제해서 만들어내고 반올림 할 거다. 어떤 거를 캔버스에 Y니까
높이에 나누기 2에서 그 정중앙에 맞춰줘라 라는 거 만들어 줄 겁니다. 당연히 그 말을 했으면 어떻게? 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 한 다음에 이거 말고 공에 여기에 어떤 좌표를 이동하기 x, y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x 좌표는 계속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y는 계속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한 5에서부터 움직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5에서부터 움직이고 y는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그 위치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수학에 있는 임의의 정수를 가져오셔서 0에서부터 30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완성됐네요. 자, 그럼 이제 변수에 있는 어떤 걸 지정해 줄 겁니다. HP를 먼저 지정해 주겠습니다. HP는 저희 10으로 제정했죠.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거 위에 만드신 거 해주시면 되고요. 전 1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충돌값 처음에 거짓이니까 여기 있는 함수에 있는 지정하기 충돌 관련된 내용은 거짓으로 만들어 줘라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고요. 아직.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말의 방향, 여기 있는 말의 방향을 어떻게 줄 거냐면 처음에 여기 있는 90으로 바꿔 줄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디자이너에 다시 가셔서 여기 말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 회전하기 했을 텐데 회전하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회전하기를 하면 이게 이렇게 좌우가 막 바뀌어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이 자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 하면 위로 보고 밑으로 보면 밑으로 보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서 움직여서 좀 정신사납거나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서 전 이렇게 회전하기 안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 말의 속도를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의 속도를 뭘로 해줄 거냐면 처음에는 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0. 왜 0으로 하냐? 그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그 만들어봤던 무당벌레 앱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공의 방향을 처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말의 속도는 랜덤으로 정해줄 겁니다. 왜냐면 너무 똑같이 움직이면 재미없으니까 수학에 가셔서 임의 정수 가셔서 너무 빠르게 느리게도 아닌 10에서부터 한 30 정도 해주면 아마 랜덤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HP에 텍스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했던 것처럼 텍스트 합치기 어떤 걸 합칠 거냐면 여기 있는 여기서 변수에 들어가셔서 지적 가져오기 어떤 거 여기 있는 HP 가져오신 다음에 생명력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혹시 다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충전기를 잠깐 잠시 꽂고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다시 여기 보시면 다시 시작하기 버튼이 원래 있는데 처음에 없어야겠죠? 시작하면.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에 여기 보이기 여부를 뭘로 시작을 하면 거짓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시작하기는 완성됐고요. 그럼 이제 게임 오버를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처음에 게임 오버 되면 당연히 플레이어를 정지시켜야겠죠. 게임이 이제 BGM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한 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시작의 버튼을 다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의 버튼에 여기 있는 보이기 여부를 어떻게 논리에 가셔서 참을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 드론이라든가 말이라던가 여기에 활성화 여부, 그러니까 말의 활성화 여부라든지 또는 여기 있는 공의 활성화 여부를 논리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움직일 겁니다. 활성화 되지 않았으니까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이제 함수는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스크린 1에 들어가셔서 초기화 되었을 때 뭘로 함수 호출하기 게임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줘야겠죠. 어떻게? 여기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함수에 들어가셔서 게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다시 시작하면 다시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밑에 내려가서 당연히 어떻게 시계 1이 동작할 때 들고 오신 다음에 시계 1이 동작하면 시계 1이 이제 아까 0.01초 10이 했죠. 10 적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말을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의 속도 값을 어떻게 수학에 들어서 곱하기 해줄 겁니다. 늘려줄 겁니다. 뭐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방향 센서에 아까 했던 것처럼 크기를 뭘로 몇 배를 늘릴 거냐 라는 겁니다. 근데 작기 때문에 저희 3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이제 움직일 거냐,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거냐 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제어에 들어가서 만약 뭐만 하면 실행 들고 오시고 여기서 아니라면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명 여기도 있습니다. 만약 뭐만 하면 아니라면 이거 들고 오셔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끼워 맞춰도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논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수학에 들어가서 이걸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뭐랑 같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뭐보다 0보다 뭐가 방향 센서에 있는 여기 있는 각도가 방향 센서 각도가 0보다 크거나 만약에 이걸 똑같이 들고 오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넣어서 이거 빼고 여기 이걸 넣고 이걸 넣어서 어디 180도 사이라면 그러니까 0에서부터 180도 사이라면 여기 있는 내가 움직이는 말의 방향을 뭘로 수학에 있는 90으로 바꿔라 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반대로 밑으로 내려서 마이너스 90으로 바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의 활성화 값을 뭘로? 활성화를 참으로 바꿔주시면 이 시계는 끝납니다. 됐죠? 이제 그럼 거의 다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정말 어른들이 말하는 그 뭐랄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 라고 하는 그 아니라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 말이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말이 충돌했을 때 라는 걸 들고 오신 다음에 뭐냐면 여기 있는 변수에 있는 충돌 값을 충돌했으니까 당연히 참으로 바꿔줄 겁니다. 충돌했으면 참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리에 아까 끼익 소리 뭐였죠? 이 소리 있었잖아요. 저희
소리가 안 나네요. 제가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삐삐 소리 있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소리 들어와서 이걸 소리를 재생하기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럼 삑 소리 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말이 여기서 더 이상 충돌하지 않을 때 라는 걸 들고 오신 다음에 여기서 제어에 들어가서 만약 뭐뭐라면 실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에 들어가서 같다라는 거 넣어주시고, 어떻게? 여기 있는 전역 변수, 원래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충돌 값이 만약에 참이라면 여기 변수에 원래 가지고 있던 HP 값을 깎는 겁니다. 수학에 들어가서 빼기 넣어주시고, 여기 원래 가지고 있던 HP 값에서 수학에 들어가서 1을 빼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뺐으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HP 있는 어떤 거 HP에 있는 텍스트 값을 아까 위 했던 것처럼 텍스트에서 합치기, 그래서 우리 아까 가지고 있던 HP에서부터 몇만큼 남았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HP 넣어주시고 텍스트를 가져오셔서 몇만큼 생명력이 남았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깎았는데 디스플레이하고 깎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 생명력이 만약에 작아졌어. 뭐보다? 0보다 가져오시고 변수에 있는 HP가 만약에 0보다 작아진다면 함수에 있는 게임 오버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게임 오버가 아니야, 그러니까 HP가 아직 그래도 남아있어 라고 하시면 드론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드론이라기보다는 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좌표로 이동하기 해주시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위에 있던 거 어디? 여기 위에서 만들었던 거 가져오시고, 여기 위에 있는 반올림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또 만들기 귀찮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 X, Y에 들고 오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됐죠? 캔버스의 너비 나누기 2 한 거 반올림 한 거랑, 그리고 반올림에서 말의 너비 나누기 2 한 거를 빼면 X좌표 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에 와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시 변수에 있는 한번 충돌했으니까 여기 충돌 값을 다시 논리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이제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이제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공이 모서리 닿았을 때, 그러니까 이 엣지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는 모서리에 닿았을 때, 공이 모서리에 닿았을 때, 우리 장애물이 모서리에 닿았을 때,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에 닿았으면 이 공의 보이기 여부를 안 보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라져야겠죠. 다시 사라져야 되니까 거짓으로 사라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공을 어떤 XY 좌표로 이동해라 라고 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어디에 했냐면 여기 위에 여기 5랑 이미지 3, 0에서 300 만들어줬죠.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어떻게? 수학에 들어가서 이 X좌표는 5로 하시고 Y는 임의정수로 하세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0에서부터 300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속도도 또 정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공의 속도 값을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몇으로 했죠?
10에서 30까지 했었네요. 그래서 여기 수학에 들어가서 임의의 정수 0에서부터 10에서부터 30으로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 만들었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돌감 처음에 거짓이고 HP 15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게임 시작, 게임 오버 관련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 제가 만들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1이 초기화 됐을 때는 게임 바로 시작하고, 다시 내가 다시 어떻게 버튼 누르면 다시 게임 시작, 초기화해서 다시 시작되는 거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시계 원 타이머, 그러니까 10으로 해서 0.01초가 지날 때마다 센서 값을 읽어서 300배만큼 늘린 다음에 하시고, 방향이 0에서부터 180도면 90도 위로 올라가고, 만약에 아니라면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공의 활성화해서 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충돌했을 때, 충돌하지 않을 때, 못을 닿았을 때까지 만들면 돼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 어떻게 동작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든 그 피하기 앱 만들어 볼 건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시고, 실행을 해 보시면 공이 안 움직이네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시계 잠시 보시면, 지금 잠시 소리를 꺼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계 타이머 동작할 때 밑에 보시면 저희 아까 어떤 거였냐면 그 공의 활성화 값을 참으로 했습니다. 근데 활성화 값이 아니라 저희는 그 보이기 여부를 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마 움직일 겁니다. 네, 움직이네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 타이머가 동작할 때 그 공의 활성화 값이 참이 아니라 보이기 여부 값을 참으로 바꿔주시면 동작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만약 공에 닿으면 측면이 딱 깎이고, 뽀 소리하고 삑 소리하고 측면이 깎이죠. 다시 부딪히기가 힘드네요. 부딪히면 다시 부딪히고 소리나고, 여기 만약에 다 부딪히게 되면 측면 하나가 맞고 다 부딪히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멈추고 다시 시작하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앱이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아까 만든 시계 타이머가 동작할 때 거기 공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공의 활성화 여부 값이 아니라 보이기 여부 값을 참으로 바꿔주시면 아마 잘 동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PP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아까 첫 번째로 만든 무당벌레 앱이랑,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장애물 피하기 앱까지 모두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앱들을 조금 더 수정해서, 예를 들어 장애물 피하기 앱을 위아래뿐만 아니라 왼쪽 좌우로 움직이게 만들어 본다던가, 또는 이 공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본다던가, 안 그러면 좀 이렇게 HP라고 적힌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뭐랄까요, 빨간 색깔 이렇게 HP 바를 이용해서 HP를 하나씩 바를 조금 줄여 나가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수강생 여러분들께 조금 더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